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비에 밖에 계시면 안 되죠. 세상에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미영은 달랐습니다.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끔찍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삼킬 듯 했죠. 이미영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계단 밑에서 떨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낡은 옷을 입고 젖은 신문지로 몸을 가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영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드리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와 김밥을 사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시면 큰일 나요. 근처에 무료급식소나 쉼터 같은 곳 아세요?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탁한 눈으로 이미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순간 이미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 추위와 비를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럼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미영은 스마트폰으로 근처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임시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이미영은 할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신의 작은 도움이라도 할아버지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은 몰랐어요. 이 선한 행동이 내일 자신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이미영 대리,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아침, 이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로 마음이 뿌듯했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보자는 다짐을 하며 회사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책상에 앉자마자 박민수 상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수 상무는 회사에서 악명 높은 갑질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권력욕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나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상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박민수 상무가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박민수 상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미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상무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런데 상무의 다음 말은 이미영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로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고 나가.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생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상사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박민수 상무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인사팀에 가서 절차 밟고 나가. 상무님,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는 일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미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상무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나가. 이미영은 상무실에서 나와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싶어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인사팀에서 해고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학자금 대출까지 걱정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선 이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박스 하나뿐이었어요. 3년 동안의 회사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투병 중이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동안 이미영은 해고 이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고 당일 오전에 누군가 이미영의 행동을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미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해봤지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후배 김지연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어요. 선배, 정말 미안해요. 도움이 못 돼서.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미영은 후배를 위로하며 물었어요. 지연아, 혹시 내가 왜 해고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 상무님이 누군가한테 전화 받고 나서 갑자기 선배 해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고시키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연아, 혹시 그 전화가 언제 왔는지 알아? 어제 아침 일찍이었다고 들었어요. 선배가 출근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미영은 어제 아침을 떠올려 봤습니다. 출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폭우 속에서 도와드린 할아버지 말입니다. 설마 그 일 때문일까요? 하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할아버지는 노숙자였는데 누가 그 모습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영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막막한 현실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미영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는 정 아저씨였어요. 정 아저씨는 평소 이미영에게 잘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이미영 씨,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미영은 궁금한 마음에 정 아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 아저씨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미영 씨가 해고된 진짜 이유를 알아냈어요. 정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박 상무가 회사 근처에서 당신이 노숙자를 돕는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을 해고시키라고 지시했죠. 이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젯밤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해고를 당해야 하나요? 정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박 상무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 직원이 거지와 어울리는 모습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대요. 특히 그 노숙자가 회사 근처에서 계속 나타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주장했죠. 이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건 박상무가 평소에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골프장에서 캐디들 괴롭히고 후배 직원들 술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게 일상이래요. 정 아저씨의 말에 이미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인간이 선한 일을 한 자신을 해고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미영 씨,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정 아저씨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박상무가 평소에 직원들 뒷조사를 시키고 약점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게 취미래요. 특히 착한 직원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영은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자신이 그런 악질 상사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이번에도 당신을 예전부터 찍어뒀는데 마침 빌미를 잡은 거죠. 착한 사람이 꼴 보기 싫다면서 비웃더래요. 이미영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질 인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한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해고를 당하다니 이런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상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이미영 씨, 조심해요. 박상무는 정말 무서운 인간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미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의를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안 후 이미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영은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해고된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해고 이유를 궁금해했고 이미영은 매번 난처한 상황에 처해야 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이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니 믿어줄 리 없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대부분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어머니 병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영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밀려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였어요. 이미영은 병원으로 달려가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돈을 마련할게요. 하지만 병원 측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이미영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미영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폭우 속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일부터 박민수 상무의 악질 행동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어머니는 이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니? 세상이 너무 잘못됐구나. 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이미영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고생시키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인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거센 비였어요. 이미영은 그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이미영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지라도 말이에요. 절망에 빠진 이미영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에서 정중한 복장의 남성이 찾아온 거예요.
이미영님이신가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왜 그런 회사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이요? 저를요? 이미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왜 대기업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미영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웅장한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하니 넓고 화려한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은 다름 아닌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도와드린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 할아버지. 이미영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가 어떻게... 이미영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숙자로 보였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실까요? 김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피할 곳을 찾다가 지하철역에 있게 됐죠. 이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를 노숙자로 여기고 도와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아가씨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니 그냥 받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돈도, 권력도 없는 노숙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미영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도운 일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김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제 회사 계열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대한그룹 계열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한 분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어요. 박민수 상무가 어떤 인간인지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그자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 폭행, 부하 직원 성희롱, 접대비 횡령까지. 이 정도면 감옥에 가도 모자랄 판이죠. 이미영은 박민수 상무의 악행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 인간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트집잡아 해고시켰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착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김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박민수를 내 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30분 후 박민수 상무가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창파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회 회장님, 왜 갑자기 저를... 닥쳐. 김 회장의 한마디에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영 대리를 왜 해고했나? 그건 회사 규정에 따라. 거짓말 마. 진짜 이유를 말해. 박민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평소 그렇게 거만하던 인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말이죠. 이미영 대리가 거지를 도와줘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나야.
이 멍청한 놈아.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회 회장님이 왜 그런 곳에?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 중요한 건 너 같은 쓰레기가 착한 사람을 해친다는 거야. 김 회장은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너는 오늘부로 즉시 해고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박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어. 내가 이미영 대리에게 기회를 줬나?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에게는 자비도 없어. 박민수는 보안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김 회장은 이미영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미영 씨, 우리 회사 상무로 와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사람이 상무가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영은 대한그룹의 상무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신뢰를 받으며 회사 내 복지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영이 주도한 따뜻한 회사 만들기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도우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내에서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가 사라졌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주셨고 치료비 걱정 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며 매일 행복해 하셨어요. 박민수는 결국 모든 비리가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횡령, 성희롱, 폭행 등 여러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그에게 고통받았던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영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도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영을 진짜 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가족이 없던 김 회장에게 이미영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이미영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미영은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처럼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후배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상무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젊은 직원들이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이미영은 뿌듯했습니다. 선한 행동이 전염되는 것처럼 착한 마음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미영의 이야기는 사내 소식지에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나갔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벌받는 게 아니라 보상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미영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날 밤 내린 비는 절망을 가져다 준 것 같았지만 결국은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박민수 같은 악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선이 악을 이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도 이미영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